함수가 어려운 거지. 단원별로 좀 들쭉날쭉한 느낌인데. 다항식은 엄청 잘했다가 나머지 정리 쪽에 조금 그랬다가 복소수 때 확 못했다가 지난 시간 2차 방정식은 그래도 좀 했다가 오늘 함수는 다시 좀 다들 안 좋네. 어려워서 그런 거겠지 2차 함수가. 1페이지부터 질문할 거. 페이지 1페이지 3번 문제 보면은 저거 우리 2차 함수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에서 딴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꼭지점이야. 대칭축 문제에서 주어진 2차 함수가 꼭지점이 주어졌어. 되게 강력한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리고 x절편 PQ에 대해서 PQ 길이가 4래. 사실 이거면 그냥 끝나.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는 A 구할 때 필요하긴 하겠구나.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우리 여기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관심 없어. 어쨌든 양수라고 가정해도 되고 음수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뭐 양수라고 대충 가정했어.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겼어. 대칭축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x절편이 P랑 Q. 근데 그 길이가 4야. 그럼 절편값이 바로 나오잖아. 대칭축에서 이만큼 더하고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왼쪽, 0이 오른쪽. x절편 나와버렸는데 0이랑 마이너스 4가 x절편인 거지. 그럼 식 잡고 끝나잖아. 얘는 a에 x 플러스 4. x절편 두 개라 그냥 구해버린 거야. 대칭축 기준으로. 그럼 이제 이거 대입하면 a 구할 수 있잖아. 그럼 a 나오고 다 된 거지. 그래서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에서 출발이야. 모든 정보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칭축을 먼저 보고 그러면 저렇게 금방 할 수 있어. 뜯어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야. 여기도 항상 그렇지만 우리 모든 테스트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없어.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뭔가 싶을 뿐이지. 뜯어보면 다 만만한 문제들이고 특히 너네 학교 시험 생각하면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도 없는 셈이야. 너네 나중에 중간고사 어떡하려고 그래. 다음 없으면 2페이지 7번.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표현이 생소해서 그런 거지. 우리 교재에서 저런 표현을 쓴 적이 없었던가?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위랑 위쪽 구별을 해야 돼. 위쪽 둘 다른 거야. 우리가 위라는 표현을 주로 언제 쓰냐면은 함수 위를 쓸 거야. 함수 위의 점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 말은 말 그대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 바로 지나는 점을 함수 위라는 표현을 써. 함수가 지나는 이 점 이게 함수 위라는 표현이야. 수학에서 위가. 그럼 위쪽은 말 그대로 윗부분이야. 윗부분. 말 그대로 얘는 윗부분. 윗부분이라서 뭐냐? 함수 y는 fx의 위쪽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분이 위쪽인 거야. 위쪽. 그 함수의 윗부분. 그래서 위랑 위쪽을 구별해서 해야 돼. 우리 수학에서는.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고 싶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고 싶대. 이런 그림이 나오길 원하는 거야. 근데 함수식들이 2차 함수식이 y는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항상 이렇게 있다. 이때 자연수 a 최소값 구하래.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a 조건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둘의 뭘 비교해야 되겠어? 둘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둘의 함수값을 비교했더니 2차 함수의 함수값이 1차 함수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되면 된다를 하라는 거야. 근데 풀이 과정을 쓰려면 2차 부등식을 써야 되긴 하네. 우리 다 배웠잖아, 방학 때. 2차 부등식도. 얘는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지. 우리 2차 부등식 다 배웠었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모든 x가 항상 저렇게 되려면 2차 부등식 풀이에서. 그래서 판별식에서 계산하면 a 범위 나오니까 답 찾으면 되고. 6번은 왜 안 물어봐? 6번 다 틀렸으면서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면서. 저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좀 그런 거야. 근데 이거 정말 허무한데 어떻게 허무할지 보면은 번 문제는 뭐 저런 상황이야. 저런 상황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래.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고 그랬어. 우리 저렇게 대부분의 그래프 주어진 문제에서는 점 좌표 정하고 문제에서 시킨 대로 식만 쓰면 돼. 일단 점 좌표 표시부터 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야. 그러면 A의 x좌표를 그냥 알파라고 부를 거야. y좌표는 조금 이따 고민하고, B의 x좌표가 베타고 y좌표는 조금 이따 고민할 거야. 일단 이걸 말하는 거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어진 조건은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래. BC의 길이가 2분의 7. 그럼 BC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나오겠어?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면 2분의 7이잖아. 그럼 그걸로 식을 쓰라는 말인 거지. 그리고 그 식들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하래. 이거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할 거 아니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쓸지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를 쓸지 아직 모르겠어. 알파 플러스든 알파 베타든 그거 변형해서 마이너스 2알파든 플러스 2알파든 이 곱셈공식 변형을 하겠지. 문제에서 내가 뭘 알아내냐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변형하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변형하냐를 이제 결정하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수 뭐 해야 되겠어? 이 상황에서 이제부터가 우리가 찾아가면 되는 건데 진짜 별거 아니야.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래. 우리 두 함수의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함수 교점 구한다는 건 방정식 풀잖아. 연립해서 같다라고 놓고 이 방정식에 마이너스 6은 0에 근이 알파 베타 일단 이 소리인 거지. 둘의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둘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2분의 7 이제 10까지 쓸까? 그 다음에 저거 2분의 7 이거 식 쓰면 어떻게 돼? 둘의 y좌표 빼면 돼. 그럼 얘네 y좌표를 내가 뭐라고 두는 게 좋을까? 선택은 두 가지야. 쟤네들은 저 두 함수의 교점이잖아.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점인 것처럼 y좌표 줘도 되지. a 베타 제곱. 근데 1차 함수 위에 점인 것처럼 y좌표 줘도 되잖아. 베타 플러스 6. 둘 중에 뭘로 주고 싶어? 당연히 베타 플러스 6으로 해야지 계산이 편할 거잖아. 굳이 내가 a 베타 제곱으로 좌표를 줄 필요는 없지. 1차식으로 줘야지 우리가 계산도 편할 거고 미정계수도 없잖아. 그래서 a의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6으로 잡으면 돼. 그럼 2분의 7이다 식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y 좌표 뺀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분의 7 이게 주어진 거야. 그럼 됐잖아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이거랑 이거 써서 뭐 하면 돼? a 구해야 돼야지. a 어떻게 구할 거야? 곱셈공식 변형.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에다가 이거 3개 넣어버리면은 a 값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면 되지.
뭐 플러스로 하고 싶으면 플러스로 하고 그냥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할까? 그럼 마이너스로 얘로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로 플러스 변형해서 이거 4분의 49에다가 이거는 여기서 A 구한 거 가지고 넣어서 값을 하면 되잖아. 그럼 끝나는 문제는 있지? 이게 바로 안 보여서 시간이 많이 쓴 거야? A를 넣을 생각 없었어. 시계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는 대부분 좌표를 세팅하는 게 시작이야. 문제의 시작이. 좌표를 세팅해서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걔네가 안에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풀까? 뜯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좌표만 놓으면 식만 나오면 그냥 곱셈 공식 변형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 본다고 문제 무섭게 느끼지 말고 일단 좌표 먼저 정하면 돼. 좌표를 계산하기 편하게 잘 정한 다음에 주어진 걸 식으로 잘 옮겨서 이제 그 다음은 계산의 영역이지. 5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 그럼 또 같다라고 놓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거나 뭐 판별식을 쓰거나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일단 둘 같다라고 놨어.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같다라고 놓고 그냥 바로 곱쓰면 끝나는데 얘는 두 개 곱이 둘 x좌표 곱한 게 2분의 a-10인데 그게 마이너스 4라고 주어졌잖아? 그래서 a가 나오겠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잖아. 방정식은 결국 두 함수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야.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방정식을 보자마자 이건 두 함수의 교점이다. 반대로 두 함수의 교점 보면은 우리 저거 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쌤, 제가 6번을 뒤에까지 했어요. 응. 그 6번. 어디까지 했다고? 이거까지 했어? 시계 나온 거 전체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4분의 49까지 그럴 거예요. 이거 제곱한 건 했는데 왜? 뭐가 문제야? 그까지 다 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못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다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식을 거기는 이걸 다 썼다고? 네. 그럼 이거 해서 A만 구하면 끝나잖아. 곱셈공식 변형을 할 생각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막 10분 쓰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시간이 모자라지. 아하. 이제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시간 배분도 잘 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보다 더 적은 숫자 보고 있잖아. 학교 시험 문제는 22개, 3-4개 가지 않나? 너네 학교는 어떻던가? 너네 학교 20개 맞춰서 내나? 어쨌든 근데 너네 학교 문제는 어렵잖아. 어렵거든? 곧 보면 알겠지만. 저기 서수정 어때요? 서술형은 없어도 당연히 어렵지. 단답형 어렵고. 그럼 3페이지는 12번 10, 11, 12 11번은 절대값 때문에 12번은 갑자기 음의 정수랑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지. (11번은) 일단 저 이상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일단 저 이상한 함수의 식부터 써봐야 되지. 저 이상한 함수의 식은 fx는 일단 1차 함수 x 빼기 3이야. 근데 f의 x자리에 갑자기 절대값 x-2를 넣었대. 일단 시킨 대로 넣어야지. x자리에다가 절대값 x-2를 넣었어. 이렇게 생긴 거야, 식 자체는. 얘가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몰라도 돼. 우리는 어차피 절대값 있으면 무조건 범위 나눠서 풀 거잖아. 이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보다 작을 때 식은 x-3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 얘 때의 식은 x-3에 절대값 그냥 없애면 x-5가 되겠지.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서 풀라는 뜻이야. 이거 각각 그래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릴까? 이미 다 인수분해 돼 있잖아, 친절하게.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x절편이 3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위로 볼록이지, 2차 계수 마이너스니까 x절편 마이너스 1과 3이고 위로 볼록일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 다가 아니라 2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돼. 2보다 작을 때인데 2가 언제겠어? 2가 대칭축은 얘네들의 중간이니까 얘네들의 중간인 대칭축은 1이야. 근데 그 옆에 2부터 그릴 거니까 얘는 2부터 이만큼이 저 첫 번째 그래프인 거지. 2보다 작을 때의 저 2차 함수 그래프. 그럼 두 번째 그래프 또 그리면 되지. 두 번째 그래프는 또 x절편 3이랑 오잖아.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3이랑 오니까 그래프가 왼쪽은 필요 없었네. 오른쪽으로 좀 길게 보고 x절편 3이랑 5 대충 3, 5 이 정도로 잡을까? 이 정도로 잡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x절편 3이랑 5에서 2보다 클 때만 그려야 돼. 2보다 클 때만 그릴 건데 아마 얘네 점 이어질 거야. 실제 못 믿어오면 대입해보면 돼. 이거 대입하면 2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지. 즉 2,3이 얘가 끝나는 점인 거야. 2,3. 얘 시작하는 점도 똑같을 거야.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니까 3. 맞지? 둘 다 2,3이야. 지금 대충 그려서 이렇게 잡은 거지. 이 그래프가 더 기울기가 완만해야 돼. 그래서 쟤는 2,3에서 무조건 이어질 거고 즉 3, 5 x절편인데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부터만 그리니까 2,3부터만 다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2차 함수 두 개 잘라서 합쳐놓은 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야. 단순히. 그러면 저 범위에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래. 근데 이거 실수 전체가 아니라 우리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만 볼 거야.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얘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여기서부터 5까지만 그릴 거야. 5가 어디 있어? 얘 x절편이잖아.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야? 얘 꼭지점이 최대. 얘 꼭지점이 최소잖아. 첫 번째 함수 꼭지점은 언제겠어? 대칭축 아까 1일 때지. 얘 두 번째 함수의 꼭지점은 대칭축 x절편 3, 5 가운데 4일 때 꼭지점이잖아. 그래서 1일 때 최대, 4일 때 최소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쟤는 그래프로 잡아서 저렇게 정확히 풀어야 돼. 다음 12번 문제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A, B가 음의 정수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되게 강력한 조건이야. 왜냐면 우리 조건 나에서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를 따져야 돼. 우리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따질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였어? 뭐 제한된 범위도 아니면 실수 전체도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건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일 때는 꼭지점이 그 범위 안에 있냐 없냐 보는 거야. 그럼 이 함수의 꼭지점이 어디 있냐를 알아야 돼. A, B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까? 일단 이거 그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얘가 대충 어느 정도겠어? A, B가 그래서 음수 조건이 있는 거야 일단. A, B가 음수잖아. A도 음수, B도 음수. A도 음수, B도 음수. 그러면 이거 전체 음수지. 꼭지점이 음수네. 꼭지점이 음수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일단 A가 2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야. 그래프 위로 볼록이고 근데 대칭축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지만 음수 얼마야? 그러면 1부터 2까지는 어디이겠어? 여기잖아. 1부터 2까지.
꼭지점이 저 제한된 범위 안 들어있잖아. 꼭지점 대칭축이 음수니까. 그럼 언제 최대야? 1일 때 최대지.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1일 때 최대니까 1 대입하면 a 플러스 최대값이 3이다가 나온 거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우리는 f-2를 구해야 돼. f-2 어떻게 구할까? f-2는 일단 넣어봐야지. 넣어보면은 4a-2b 플러스 5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 문자 하나부터 소거해야 되지 않을까? 얘 뭐 소거할까? a 할까? b 할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b 소거할까? b를 소거할 거면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인가?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은 이거 뭐니? 4a에 마이너스 2랑 곱한 거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4 더하기 5야? 그래서 6a 플러스 9야?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구해야 되니까 a도 나와야 되네? a가 나와야 되고 그럼 a는 어떻게 찾으면 돼? 여기서 조합해서 찾으면 되겠네. 난 이거에 뭐 또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걸로 잘못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구하면 끝이지 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야. a, b는 음의 정수래. 그럼 그냥 마이너스 1밖에 없네. 그냥 이거 찾으라는 거지.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음의 정수 두 개는 마이너스 1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답 나오지. f-2. 그 다음에 결국 얘는 최대 최소니까 꼭지점이 범위에 있냐 없냐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뜯어보면 정말 별거 아니지. 그 뜯어보는 게 힘든 거지 지금. 한 달 동안 나아지겠지. 그 다음 4페이지 15번. 일단 15번 신기하게 거의 다 틀렸던데 왜 그러지? 단순한 활용 문제 아닌가? 나도 물론 지금 눈으로만 봤어. 아직까지 풀어본 적은 없어서 눈으로만 대충 보면서 이제 문제 편집해서 이 문제 별로 안 어렵겠는데 해서 그냥 눈으로만 대충 보고 그랬고, 아까도 그냥 눈으로만 풀어봤어. 눈으로만 대충 저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만 해봤는데 내가 써보질 않아서 써서 풀진 않아봤는데 왜 다들 이거 다 틀렸지? 그리고 다 비슷한 답으로 다 틀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식이 주어졌고 판매 가격 X. 문제가 잘못됐나 설마? 아니 답이 잘못됐나? 판매 가격이 X인데 X가 2부터 5까지네. 그냥 이거 최대 최소 구하라는 문제 아니야? 얘 꼭지점 얼마지? 얘 꼭지점이 2분의 12, 6. 6의 절반, 3. 이잖아. 있네. 그럼 이게 최소, 최대.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있지, 최대. 그럼 꼭지점에서 더 멀리 있는 게 최소잖아. 그냥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80에다가 360이니까 180. 5 대입하면 20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00 곱하기 5라서 500인 거지. 마이너스 500 더하기 600 100 답 280. 이걸 왜 다 틀려 근데? 나 신기한 게 한 명 맞았던 기억인데 뭐지 이거? 다들 왜 260을 모든 사람들이 260을 쓴 거야? 왜 그러지? 신기했어. 아무튼 채점 막 하면서 정말 그냥 단순 문제인데 왜 다 틀렸을까? 그것도 똑같은 답으로 다 틀렸을까? 또 질문 16번 또 교육청 문제. 식을 어떻게 쓸지 고민인 거지. 우리 도형의 특징 약간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정삼각형 저거의 특징. 일단 저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BC의 중점을 P 그리고 APB의 어느 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느 점 Q에 대해서 BQ, AQ, CQ를 제곱의 합을 내가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AQ 제곱이랑 BQ 제곱이랑 CQ 제곱을 일단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거야. 문자로 친절하게 정해줬네. PQ의 길이를 X라고 잡으래. 친절하게. PQ의 길이를 X라고 잡고 저거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일단 식부터 만들어야지. AQ 길이는 뭐야? 그 말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잖아. 정삼각형 높이 뭐야? 우리 외워야지. 이 정도는 시간 없는데. 한 변이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넓이는 이거 작년에 한 거잖아. 최근에 3-2에서 삼각비 다론에서 한 거잖아. 다. 높이 2분의 루트 3a, 넓이 4분의 루트 3a 제곱. 이거 기계적으로 나와야지. 엄청 자주 쓰는데 언제 삼각비 이거 다 써서 계산하고 있을 거야. 바로바로 나와야지. 는 안 되겠으면 일단 삼각비 해. 네가 저거 중3 2학기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정삼각형이니까 60도겠네. 한 변의 길이가 a일 거야. 그럼 정삼각형은 일단 2등변 삼각형이니까 아래쪽에 중점 수선에 그리면 아래쪽이 2등분 될 거야. 그러면 하는 길이가 2분의 a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정삼각형에서 삼각비 써서 2대 1대 루트 3을 가든지 아니면 뭐 탄젠트 60도는 이라고 써서 하든지 해서 했잖아. 우리 최근에 3-2에서 그 내용이잖아.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쓸 시간 없어. 바로바로 외워서 나와야지. 2분의 루트 3a, 3분의 루트 3a 제곱. 그러면 AQ는 이제 높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a가 높이잖아. 높이가 루트 3이네. 그러니까 AQ는 루트 3 빼기 x지. 루트 3 빼기 x 제곱. 해결했어. 그 다음 BQ는 어떻게 할 거야? BQ는 아래 직각삼각형에서 뭐 피타고라스 하면 되겠지. 밑에 길이 1이잖아. 그럼 BQ 제곱은 얼마? x제곱 플러스 1이네. x제곱 플러스 1. 그냥 피타고라스 쓴 거. CQ도 똑같잖아. 근데 CQ도 똑같은 이거잖아. 이거 두 개겠네. CQ도 제곱도 저거. 그리고 그냥 2차 함수 이제 포함되지. 최대 최소 전개한 다음에 3x제곱이랑 마이너스 2루트 3x 3이랑 2니까 5 이렇게 잡히는 건가? 전개하면 이거 최소 구하래. 언제 최소야? 꼭지점일 때. 꼭지점 얼마? 3분의 이거니까 얼마니? 루트 3분의 2인데 절반이니까 루트 3분의 1일 때 최대겠네. 유리야 일부러 안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은 y좌표 얼마 나와? 제곱해서 3분의 1이니까 1 그리고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5니까 4 인 것 같은데 x가 루트 3분의 1일 때 뭐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일 때 최소값이 4.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삼각형 도형 특징 이용해서 단순 계산인 거야 사실. 이 정삼각형 도형 특징을 까먹어서 못 푼 거 일 가능성이 많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5페이지. (19번) 19번은 공통 부분이라서 우리 치환하는 문제인데 얘는 뭐가 좀 더 달랐을까? 교재에서도 해본 거, 치환해서 잡는 거. y는 일단 문제 다 쓰면은 그냥 이거 최소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단순히. 이 교재에서 해봤듯이 이거 치환해서 잡으면 되잖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치환하면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범위 잡으라 그랬어. 식 쓰기 전에 지금 안 하면 까먹는다 그랬지. 치환하자마자 무조건 범위부터 적고 그 다음에 식을 바꿔야 돼. 안 그러면 까먹어서 틀려. 치환하면 범위가 생길 거야.
맨 처음에 문제에서는 x 범위가 없었어. x가 모든 실수 x였어. 아무 말이 없으니까. 하지만 t는 모든 실수 t가 안 나오겠지. 왜냐면 t의 값은 이렇게 이상한 값이잖아. 저 이상한 값은 모든 실수 값이 다 안 나오고 특정 애들만 나올 거야. 어떤 특정 애들만 나올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의 함수값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얘는 함수값이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 1이잖아. 1,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결국 얘는 꼭지점 1,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의 그런 함수값을 t가 가져가는 거야. 그럼 t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돼? t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고 잡아야지. 먼저 잡고 치환하는 거야. 저거 안 하고 하면 나중에 까먹어서 틀려. 그래서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식을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바꾸면 y는 t제곱 플러스 8t t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다시 2차 함수 최소 또 구하면 돼. 얘도 아래로 볼록. 꼭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4잖아. 절반.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은 대칭축 오른쪽이네. 얘네에서 최소는 언제? 시작점이 최소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값이 1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잖아. 교재에서 한 건데 치환해서 푸는 것 최대 최소 문제. 또 질문. 없어 이제? 2차 함수를 어려워하네. 왜 어려워할까? 일단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이야. 거의 8하는 꼭지점에서 다 나와 해결이 돼. 남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겠네. 사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그 부정방정식이랑 기출만 보면 되지. 개념을 먼저 보고 가자. 부정방정식 개념 아까 안 봤으니까. 앞에 개념으로 가서 부정방정식 2번 부정방정식 또 다음 페이지야. 일단 부정이라는 것은 한자로 정할 수 없다야. 부정이 뭐가 no,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혹은 내가 정할 수 없는 을 부정이라고 불러 수학에서. 그럼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풀려면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수가 같아야지 값을 풀 수 있어. 근데 방정식의 수가 미지수보다 더 적을 때는 우리가 특정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서 뭐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즉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부정방정식인 거야.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x, y를 바로 못 구해. 하지만 특별한 조건이 달려있는 그런 부정방정식은 그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어거지로 구할 수가 있어. 그 방법들을 얘기하는 유형이야. 1번 정수 조건이 나오는 저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적당한 상수를 내가 변형해서 인수분해 되도록 만들면 돼. 그 말은 무조건 우변을 0으로 둘 필요 없고 우변이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생겨도 돼. 생기게끔 하면서 어떻게든 좌변을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어떤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고 우변은 상수, 숫자가 얼마 생겼을 거야. 그러면 어차피 좌변도 정수여야 돼. 우변도 정수여야 되고 그러면 그 1차식 두 개도 정수여야 되겠지. 왜냐면 x, y가 정수 조건이잖아. 그럼 걔네 정수 가지고 뭐 덧셈 뺄셈 만들었으니까 걔네도 정수일 거야. 따라서 우리는 정수 두 개 곱해서 k가 되는 그 두 개만 찾으면 돼. 이런 특별한 조건 때문에 x, y를 겨우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정수 조건 있으면 저렇게 인수분해 해야 된다. 거의 유일한 풀이법이야. 다음 2번은 이제 실수 조건일 때는 부정방정식 어떻게 푸느냐.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얘는 먼저 방법 1,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가능할 때는 저렇게 풀면 되고 쉬워. 무슨 말이냐면은 상수항 우변 0으로 둔 채로 좌변이 어떻게든 완전 제곱들의 합으로 정리가 되면 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면 변형하고 a는 0, b는 0으로 풀면 끝나. 왜냐하면 실수 제곱의 합이 0 되려면 무조건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a, b 0이다로 푸는 거야. 이건 편한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제 두 번째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야. 방법이 이게 안 될 때는 사실 얘도 어려웠진 않아.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x로 해도 되고 y로 해도 상관없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어쨌든 x값이 실수, y값이 실수라는 거 이용해서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그 판별식 하에서 그 다음이 풀려야 또 가능해. 그 다음에 푸는 게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시작은 한 문자로 정리하고 판별식 그냥 써버리는 거야. 어쨌든 x든 y든 실수 값을 가져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부등식 계산하면 돼. 마지막 괄호 3번 유형은 2차 방정식의 정수근이라는 건데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문자면은 근을 당연히 우리 못 구해. 하지만 정수 조건이 있으면 개수 중에 모르는 값이 있어도 어떻게든 답을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뜻인데 1단계 먼저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쓰고 그 다음 위에 얻은 식이랑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을 새로 내가 만들어서 또 부정방정식 중에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인 거지. 근이 정수니까. 그래서 아까 저 괄호 1번에 있던 그 풀이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변형해서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다시 또 뭐 대입해서 k를 또 구하래.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알았겠네. 설명이 길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저 방법들을 보자. 어쨌든 크게는 두 개야. 정수 조건일 때는 인수분해, 실수 조건일 때는 판별식 쓰는 거야. 그게 거의 유일한 풀이야. 그 실수 조건일 때 판별식이랑 그 완전 제곱 변형 둘 중에 하나지. 우리 유형 4번으로 돌아가서 유형 4번에서 셋 다 비슷할 거니까 지금 첫 번째 거 보자. 420번 정수 조건일 때야. 바로는 인수분해 안 될 거야. 이 상수를 적절히 변형해서 상수를 얼마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 하라는 뜻인 거야. 상수를 직접 양변에 얼마씩 더해서 상수 숫자가 바뀌어지잖아. 1도 뭘로 마이너스 2 바뀌고 0도 뭘로 바뀔 거야. 얘가 인수분해 되게끔 숫자를 바꿔야지. 양변에 얼마를 더해서. 근데 사실 바로 숫자는 안 보일 수 있어. 그럴 때는 편하게 묶어봐. 두 개 한 묶어보고 뭐 두 개를 묶어보고 그다음 뭐 또 해보고 해서 어떻게든 저걸 인수분해 할 수 있게끔 변형을 해야지. 이제 세 문제 정도 남았고 시간이 한 15분, 16분 남았으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들 일단 쭉 다 풀어봐. 420번, 그 다음 실수 조건의 423번, 그 다음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 묶어라.
됐으면 그 다음에는 x 빼기 2가 어떤 수야? 어떤 종류의 수? x가 뭐니까? x가 문제에 뭐라고 써 있으니까 정수. 니까 x 빼기 2는 무슨 종류의 수? 정수에서 2를 빼면 어떤 종류가 돼? 정수 빼기 정수를 하면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는 5인 정수를 찾는 거잖아. 몇 개 없잖아. 그렇게 풀라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거고. 개념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실수 조건일 때. 첫 번째는 완전 제곱으로 변형되면 쉽고, 그리고 완전 제곱 2개 이상으로. 그게 안 될 때는 한 문자로 내림차수 정리해서 판별식 써버리면 된다 했잖아. 아까 읽은 개념 방법대로 풀어봐야지. 이걸 유지한다는 게 X와 Y 방식이 같다는 말이야.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는 x 얼마, y 얼마, 걔를 한 세트를 그냥 해 하나라고 부를 거야. 이거의 해 하나와 이거의 해 하나가 일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x, y 걔가 한 세트가 그냥 해 한 개를 지칭하는 게 한 세트야. 그 세트가 같은 세트가 있다는 거지. 해가 일치한다. 일단 보자. 지금 한 12분 남았는데 세 문제 다 풀어가야 되니까. 일단 420번 정수조건부터. 아까 정수조건 푸는 유일한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인수분해 빨리 할 것이냐. 빨리 하려면 그냥 두 개 잘 묶어보면 돼. 그럼 가장 눈이 가는 게 맨 처음 두 개가 눈이 가잖아. 맨 처음 두 개는 x 공통인수로 묶으면 y 빼기 2야. 그 다음에 어떻게든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려면 y 빼기 2로 묶어줘야 돼. 뭐가 묶어서 y 빼기 2가 남아야 돼. 그러려면 이 앞에는 일단 뭐겠어? 그 앞에는 마이너스 2y를 보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위아래 식이 같아지려면 이제 양변에 내가 얼마를 똑같이 더하면 좌변이 상수항이 뭘로 바뀌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겠어. 이거 다시 전개해보면 되지. 이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4잖아. 5 더해야 되네. 양변에 5를 더해야지 좌변의 상수항이 4가 되면서 저렇게 우리가 원하도록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양변에 5를 더해야지. 그래서 얘는 5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야. 양변에 5를 더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다시 인수분해 공통인수 y-2 잡혔으니까 또 묶으면 x-2는 5 이렇게 최종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정수조건 써야 돼. 정수기 때문에 x, y가 정수니까 정수에서 2를 빼도 정수. 정수에서 2를 빼도 정수니까 정수 두 개 곱해서 5가 되는 걸 찾는 거야. 1, 5, 5, 1, 마 1, 마 5, 마 5, 마 1. 총 4개가 가능하지 일단. 그럼 얘는 x, y가 얼마인지 볼까? 아,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려나? y가 얼마인지 x가 얼마인지 볼까? 어떻게 우리 빨리 계산하면 돼? 2를 더하면 되겠네. 2를 다 더해. 2를 다 더하면은 3, 8, 무슨 거, 전에? 3,
2를 더하면 7, 1, 마 3, 2를 더하면 7, 3, 마 3, 1이잖아. 이렇게 가능하겠네. 이렇게 나오면은 곱해서 5가 나올 거잖아. 그래서 이 4개 중에 최대값을 답으로 쓰라는 거지. 답 최대는 이 중에 제일 큰 거. 얘네 둘 다 똑같네. 최대 10이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와서 그래서 답이 10인 거야. 그래서 정수 조건일 때는 저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423번 이제 실수 조건. 아까 실수 조건 푸는 방법 개념에 나와 있었잖아. 방법 1은 완전 제곱 꼴로 되면 편한 거야. 완전 제곱 꼴이 되면 돼. 근데 얘가 되는데 이거 앞에 2개 보고 뒤에 y제곱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y제곱 2개로 나눠보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얘네가 뭐가 돼? 얘네가 3x 플러스 y제곱인가? 그러네. 나머지 얘네들은 뭐야? y 또 마이너스 x라고 쓴 거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그냥 방법 1로 되는 거였네 얘는.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다 되잖아. 그러면 실수 제곱의 합이 0이니까 무조건 0, 0밖에 없지. 그래서 y가 2. y가 2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풀리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렇게 완전 제곱으로 변형이 가능하면 저렇게 바로 풀고 저게 안 될 때 방법 2가 내림차순이었어. 이게 만약에 안 됐다고 가정한다면 안 됐으면은 뭐 x로 정리한다면 x로 내림차순 정리해. 6yx라고 써야지 보기가 좋겠네. 내림차순으로. 뭐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뭐 해라? 판별식 해라인 거야. 4분의 d. 판별식 하면 1차 계수 절반 제곱이니까 9y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9에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이 부등식을 이제 풀면 돼. 이 부등식은 이제 뭐 어떻게든 잘 풀어야지. 그래서 방법 1로 안 되면 저렇게 방법 2를 쓰는 거야. 1이 안 될 때 그 다음 2로. 생각보다 두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안 걸렸네. 429번 일단 얼른 해봐. 한 2, 3분 정도만 얼른 풀어보고. 성공. 다 치우고 다 어디 갔어? 저거 말고 저 기출문제. 사례 29번은 별 문제가 아니네. 1차랑 2차니까 우리 1차에서 문자 정해서 소거해서 대입하면 끝나는 거지. 일단 1차에서 소거할 문자 y를 없애고 싶을 거니까 y는 x 플러스 1이겠네. 그것을 밑에 식에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은 마이너스 7로 바뀌어서 이거 그냥 풀면 끝인 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에 전개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7 그러면은 없어지고 남네 2x제곱 플러스 4x 될 거고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 6 되는 거지. x제곱 그냥 어차피 약분해야 될 거 마이너스 1 안 곱해도 됐는데 얘는 x가 마3이랑 1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답은 두 세트인 거야. 첫 번째 세트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얼마이고 또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답을 두 쌍이라고 불러. 혹은 그냥 두 개라고 부를 수도 있어. 답이 한 개, 두 개, 혹은 두 쌍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가 1인 거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그냥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넣으면은 1만 더해서 1만 더하면 마이너스 2, 1 더해서 2 이렇게 답이 두 쌍이 나와. 그러면 첫 번째 일대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지금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그냥 9 더하기 4, 13 얘는 1 더하기 4, 5 그러니까 최대 답은 13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라는 거야. 두 쌍의 답 중에서 더 큰 걸 찾아라.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문제 좀 더 풀다가 치면 끝내자. 금요일까지 이 교재 다 끝나야 돼. 검사해서 교재 안 돼 있으면 이제 11시 20분까지